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스밋은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 가담에 적극적이지만 마무리에서의 결정력은 기복이 크다. 마가렛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돌파를 시도하지만 상대 수비의 강한 압박에는 돌파 성공률이 떨어진다. 에드바르드세는 이선에서 공간 침투와 패스 타이밍 조율이 강점이지만 수비 전환 시 압박 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트위그트의 퇴장 징계 결정은 전방 압박의 첫 단추가 사라진 것이며 그로 인해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압박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아약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베고호스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난 전방 핵심 자원이다. 모로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흔드는데 강하며 컷인 후 슈팅 전환이 날카롭다. 테일러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이선 침투 타이밍을 활용해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아약스는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 속도가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유기적으로 공격 루트를 전환한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높은 점유율 속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토킹 코멘트. 아약스는 베그호스트의 제공권과 모로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테일러의 전환 패스가 3박자를 이루며 전방 화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끊임없이 상대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역시 안정적이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트위그트 결장으로 전방 압박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측면 수비가 무너지고 박스 앞에서 아약스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약스는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지녔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포메이션은 4-2-2-2이며 라우리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집중력이 좋은 스트라이커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을 지켜내는 힘이 다소 떨어진다. 미토는 측면에서 활동량과 크로스 공급이 안정적이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라타이프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앙 밀집 수비 후 빠른 전환을 노리지만 중원 압박에 취약해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전방 압박이 금세 풀리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이 벌어져 이선 침투에 자주 노출된다.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캐슬리는 좌측에서 스피드와 돌파를 겸비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원이다. 블레이크는 박스 근처에서 연계와 마무리 감각이 안정적이며 제공권과 발끝 마무리 모두 가능하다. 젠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압박 회피가 뛰어나며 빠른 전환 패스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한다. 위트레트는 공격 시 좌우폭을 넓혀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병행하며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가 모두 빠른 전술 완성도를 자랑한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르게 득점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 강점이다. 토킹 코멘트. 위트레트는 캐슬린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블레이크의 박스 안 마무리, 젠슨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원과 전방의 압박 라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능력이 안정적이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원 압박 저항력이 낮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전방 압박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위트레흐트의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위트레흐트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준 팀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트벤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 볼프스빈켈은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지만 압박 회피 후 뒷공간 침투 속도는 제한적이다. 반덴벨트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진 패스 공급이 안정적이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전방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제루키는 중원 장악과 볼 간수 능력을 갖췄지만 측면 지원 범위가 넓어질 경우 수비 전환 속도가 늦는 단점이 있다. 트벤테는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적인 패스 전개를 선호하지만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만나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이선 침투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된다. 아인트호벤. 포메이션은 4-3-3이며 플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으며 컷인 후 마무리 결정력도 높다. 페리시치는 박스 안 침투 타이밍과 제공권 장악이 뛰어나며 세컨드볼 반응 속도도 빠르다.
비어만은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환 패스가 안정적이며 압박을 피해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 선택 능력이 돋보인다. 아인트호벤은 좌우폭을 넓히는 공격 전개와 중앙 침투를 유기적으로 병행하며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가 모두 리그 정상급이다. 또한 전방과 중원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잃지 않고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토킹 코멘트. 아인트호벤은 플레이 측면 돌파와 페리시치의 박스 안 마무리, 비어만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며 공격의 입체감을 극대화한다. 중원과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상대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압박 전환과 속도 유지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트벤테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겸비한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끊기고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간격이 벌어져 아인트호벤의 빠른 침투와 마무리를 막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은 이런 흐름에서 경기 후반에도 확실하게 승부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갖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드는 제공권과 피지컬 경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세컨볼 연결과 마무리에서 존재감을 발휘한다. 허드슨 오도이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후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1대1 상황에서 수비를 벗겨내는 창의성이 돋보인다. 이고르 제주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압박을 받더라도 침착하게 볼을 공급하는 안정감을 갖췄다. 노팅엄은 전방에서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빠른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를 번갈아 사용해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리는 데 능하다.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4-1-1이며 치아고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기동력에서 한계가 있다. 담스고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전진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카르발류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병행하지만 압박 회피 과정에서 몸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브렌트퍼드는 라인을 올릴 경우 뒷공간 노출이 잦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역습 상황에서 쉽게 공간을 내준다. 토킹 코멘트. 노팅엄은 우드의 제공권 장악과 허드슨 오도의 빠른 돌파를 결합해 브렌트퍼드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고르 제주스가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면 브렌트퍼드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공격 전개에서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뒷공간 대응이 느려 노팅엄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측면 전환이 반복되면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은 서서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면 경기의 흐름을 끝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드의 제공권은 브렌트퍼드의 박스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후앙 페드로는 최전방에서 뒷공간 침투와 볼키핑 모두 능하며 압박 회피 후 방향 전환이 빠른 스트라이커다. 바이노 기튼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인 후 중거리 슈팅까지 노릴 수 있다. 콜 파머는 이선에서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침착한 볼 운반과 결정적인 킬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첼시는 빌드업 시 풀백을 높게 올려 폭넓은 측면 전개를 시도하며 박스 앞에서의 짧은 패스 연계로 마무리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후방 간격 유지가 안정적으로 맞물려 세컨드 볼 회수 후 빠른 전환 플레이가 자주 만들어진다.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제공권과 박스 안 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측면 연계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사르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측면과 중앙 모두를 오가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볼 소유 시간이 줄어든다. 버트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로 롱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팰리스는 수비 시 파이브백 형태로 내려서지만 압박 라인이 한번 깨지면 수비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전방 고립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토킹 코멘트. 첼시는 후앙 페드로의 침투와 파머의 볼 배급, 기튼스의 폭넓은 돌파가 맞물리며 전방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창출하고 있다.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간격 유지 능력은 팰리스의 빌드업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팰리스는 수비 시 내려앉는 경향이 강하지만 압박 해제 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효율이 떨어진다. 첼시는 세컨드 볼 회수 후 전방 침투 타이밍이 정교해지고 있어 후반부일수록 공격 주도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전방 합류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져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팰리스는 장시간 수세에 몰리며 역습 한두 번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스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리스 멜로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에 관여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델 카스티오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커신을 병행하지만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둠비아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커버에 기여하지만 전진 돌파와 전방 지원 빈도가 들쭉날쭉하다. 브레스트는 홈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지만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빌드업의 연결이 끊기며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져 이선 침투를 쉽게 허용한다. 릴 포메이션은 4-3-3이며 지루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이 안정적이며 박스 안에서 세컨드볼 처리에 능하다. 알렉산드르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압박을 유연하게 회피해 측면 전개를 이끈다. 무카오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크로스를 모두 구사하며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든다. 릴은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해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특히 원정에서도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 기반이 강점이다. 토킹 코멘트. 릴은 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압박과 중원 장악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능하다. 지루와 무카우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브레스트는 전방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져 수비 안정감이 무너진다. 그래서 릴 2템포와 압박 강도를 유지한다면 브레스트를 상대로 득점 기회를 다수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체력 저하가 압박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릴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 쪽으로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브레스트가 간헐적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릴의 수비 전환 속도가 이를 제어할 전망이다. 무카우의 측면 파괴력은 브레스트 풀백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릴 이 경기 막판에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렌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어만은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이 좋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이 떨어진다. 코쿠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에선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뮤레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를 공급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다. 폴렌담은 전개 과정에서 후방 빌드업을 선호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중원 연결이 끊기고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후반부 체력 저하 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져 이선 침투에 취약하다.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롯은 박스 안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제공권 장악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포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바탕으로 측면을 흔들며 컷인 후 슈팅 전환이 날카롭다. 클라시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전환 패스로 공격의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알크마르는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 속도가 리그 최상위권이며 중앙 침투와 측면 돌파를 병행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또한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교체 자원 활용으로 경기 흐름을 계속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토킹 코멘트. 알크마르는 페롯의 박스 안 마무리, 포크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클라시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도 안정적이다. 반면 폴렌담은 압박 저항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취약함이 뚜렷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끊기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그리고 알크마르는 이런 약점을 후반까지 집요하게 공략해 승부를 끝낼 수 있는 팀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렌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하고 아스파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여전히 날카롭다. 후트글라는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선과의 연계로 찬스를 만들어낸다. 벨트라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안정적인 볼 배급을 통해 템포를 조율한다. 셀타비고는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고 좌우 폭을 넓혀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특히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아스파스 쪽으로 전환하는 루트는 단번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헤타페. 포메이션은 3-5-2이며 우체는 박스 안에서의 타이밍 있는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있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이글레시아스는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속도전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고메스 다 코스타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나 수비 가담 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열릴 때가 있다. 헤타페는 원정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압박 회피가 원활하지 않아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300 운영 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 관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토킹 코멘트.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마무리와 후트글라의 제공권 활용이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만든다. 벨트란의 중원 장악력과 볼 배급은 헤타페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의 기점이 된다.
반면에 헤타페는 원정에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측면 수비 공백이 반복되며 압박 강도에 따라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셀타비고의 홈 압박과 빠른 좌우 전환은 헤타페의 300구조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셀타비고는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마무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속도감이 탁월해 헤타페 수비를 숨 돌릴 틈 없이 몰아붙일 수 있다. 여기에 홈 관중의 압도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경기 후반부의 흐름이 완전히 셀타비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앙제. 포메이션은 4-3-3이며 체리프는 박스 안 움직임이 예리하고 제공권 경합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세컨드볼 처리까지 안정적이다. 벨크딤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을 발휘해 공격 전개를 부드럽게 만든다. 벨케블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커버 범위가 넓고 공수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빠르다. 앙제는 홈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하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제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번갈아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파리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케발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커신을 병행하지만 압박 회피 시 볼 처리 속도가 느려 전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지크자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나 활동 반경이 좁아 측면 연계에 한계가 있다. 시몬은 이선에서 전방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수비 가담 빈도가 낮아 중원 커버에서 공백을 만든다. 파리FC는 원정에서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강도가 약해질 때 중원과 측면이 동시에 무너지는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과 중원의 간격이 길어져 압박이 단절되며 수비 블록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토킹 코멘트. 앙제는 체리프의 골 결정력과 벨크딤의 전원 패스, 벨케블라의 수비 안정감이 삼각축을 이루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 파리FC는 원정에서 압박 강도와 수비 간격이 무너지며 상대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앙제가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중원 장악에 성공한다면 파리FC의 수비를 꾸준히 흔들 수 있다. 특히 벨케블라가 중원에서 경합을 승리로 이끌면 이선과 최전방이 연속적으로 파리FC 수비를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체리프의 문전 움직임은 파리FC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물리게 만들어 공격 공간을 넓힌다. 결국 파리FC가 라인을 내리면 앙제는 중거리와 측면 크로스를 병행해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앙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옥세르.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즈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겸비해 압박 후 세컨드볼을 연결하는 능력이 안정적이다. 시나요코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돌파로 상대 풀백을 압박하며 컷인 후 마무리까지 시도한다. 엘 아조우지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을 모두 소화하며 후방 안정감까지 책임진다. 옥세르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병행하며 상대 빌드업 라인을 초반부터 흔드는 데 주력한다. 특히 중원 장악을 통한 볼 점유와 측면,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는 전술이 강점이다. 롤이랑 포메이션은 4-3-3이며 코아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지키지만 압박에 직면했을 때 볼 지킴이 능력이 떨어진다. 반반은 측면에서 볼을 운반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아베르겔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나 강한 압박 상황에서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롤이랑은 원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과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가속화되면 전방과 중원의 연결이 끊겨 수비 부담이 커진다. 토킹 코멘트. 옥세르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데 능하다. 카즈미르의 연계와 시나요코의 측면 돌파, 엘 아조우지의 중원 조율이 삼각축을 이루며 안정적인 전술 구조를 형성한다. 롤이랑은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옥세르가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경기 주도권은 쉽게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후반 들어 시나요코의 측면 파괴력이 극대화되면 롤이랑의 풀백 라인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엘 아조우지가 중원에서 전방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면 추가 득점 기회가 꾸준히 만들어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옥세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바망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제한적이다. 차타이슈빌리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직선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판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덴 케르코프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전환 패스를 지원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속도가 떨어진다. 메스는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상대 전방 압박이 강하면 중원 연결이 차단돼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져 침투형 공격수에게 쉽게 공간을 내준다.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은 4-3-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회피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템포 전환이 빠르다. 애매하는 박스 안 움직임과 슈팅 타이밍이 날카로우며 세컨드볼 처리 능력도 뛰어나다.
엘 브라베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와 커신을 번갈아 사용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스트라스부르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진영을 압박하며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 원정에서도 템포를 유지하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체력적 장점이 있다. 토킹 코멘트. 스트라스부르는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 중앙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메스는 압박 대응에서 불안정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한다면 메스의 뒷공간을 공략할 기회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트라스부르는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고 세컨드볼에 대한 반응이 날카로워 두 번째 기회를 살리는 장면이 많다. 그리고 메스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전방 압박 강도가 한층 더 높아져 실수를 유도할 수 있다. 엘 브라베의 측면 파괴력은 메스 풀백이 체력적으로 힘든 후반 구간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메스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스트라스부르는 중거리와 측면 크로스를 병행하며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 막판 승부의 흐름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확실히 쏠릴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메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뉴. 포메이션은 3-4-3이며 쿠냐는 전방에서 체격과 힘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압박 가담에 능하지만 공간 침투 속도는 제한적이다. 마운트는 이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전환 시볼 운반을 돕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슈팅 연계를 시도하나 중원 압박이 거세면 영향력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맨유는 수비 시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 커버가 늦어질 경우 상대 윙어의 직선 침투에 쉽게 흔들린다. 또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걸리면 롱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져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아스날.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케레스는 강력한 피지컬과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수비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한다. 사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며 컷인 후 마무리와 크로스 선택의 완성도가 높다. 웨데가르드는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패스와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이선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다. 아스날은 짧고 빠른 패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고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한다. 특히 공격 전환 시 3-4번의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는 속도가 리그 최상위권이다. 토킹 코멘트. 아스날은 사카의 측면 파괴력과 그르케레스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메뉴의 느린 측면 전환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웨데가르드가 경기 리듬을 장악하면 메뉴의 중원 압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메뉴는 쿠냐와 마운트를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전방으로의 빠른 연결이 차단되면 공격 전개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구조적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결국 메뉴가 압박을 버티지 못하는 순간 아스날의 파상 공세가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메뉴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알렉스 베렌게르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중거리 슛 선택에서도 과감함을 보인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돌파로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며 제공권 경합에서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든다. 니코 윌리엄스는 좌측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박스 안 진입 빈도를 높이며 형과의 호흡을 살린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졌고 볼 탈취 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마무리를 시도하는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 세비야. 포메이션은 4-3-3이며 루케바키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압박에 묶이면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카스트리는 이선에서 패스 연결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전진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구데리는 중원에서의 수비 커버와 제공권 경합이 강점이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질 때는 공간 관리가 불안해진다. 원정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이 약해지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아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토킹 코멘트. 빌바오는 윌리엄스 형제가 만들어내는 측면 압박과 빠른 침투를 기반으로 베렌게르의 중거리와 연계 플레이까지 더해 공격 패턴이 다채롭다. 특히 홈에서의 전방 압박 강도는 세비야의 빌드업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볼 탈취 후 3-4초 안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속도가 빠르다. 반면 세비야는 압박 회피 과정에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몰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까지 겹쳐 위험한 공간이 늘어난다. 게다가 최근 세비야는 원정 경기 후반 20분 이후 실점 빈도가 높아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빌바오는 이러한 흐름을 초반부터 강하게 물고 늘려 전반전부터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반호이동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있지만
발밑에서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하다. 나소는 중원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전개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좋으나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루카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돌파를 시도하지만 볼 간수 과정에서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브레다는 공격 전개에서 측면 의존도가 높아 패턴이 읽히면 전진이 막히고 중원 압박에 취약해 점유율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반응이 늦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시타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흘라도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며 마무리 집중력도 높다. 페테르소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 능력이 탁월하고 컷인 후 마무리나 날카로운 크로스 공급이 가능하다. 브리티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가 능하며 압박 회피 후 빠르게 측면과 중앙을 연결하는 능력이 안정적이다. 시타르트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병행하며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또한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 여유가 있어 막판 득점 확률이 높다. 토킹 코멘트 시타르트는 흘라돈의 제공권과 페테르손의 측면 파괴력, 브리티인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공격의 입체감을 더한다. 중원과 전방 라인의 압박이 촘촘하게 이어져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리그에서도 손꼽힌다. 반면 브레다는 중원 압박 저항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불안이 드러나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운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한 전환 속도를 유지하는 팀을 상대로는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을 지키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그리고 시타르트는 이런 약점을 후반까지 집요하게 공략해 승부를 결정지을 힘을 갖추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낭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지켜내는 힘이 부족하다. 르르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방 압박 가담이 좋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위치 선정이 흔들리며 공백이 생긴다. 르페낭은 후방 빌드업과 전환 패스에서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연결 속도가 떨어지고 전방 전개가 지연된다. 낭트는 홈에서도 수비 블록을 낮게 두고 역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측면에서의 전개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덴벨레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1대1 돌파로 측면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되어 있다. 크바라트스켈리아는 커싱과 볼키핑, 페널티 박스 안 마무리에서 위협적이며 전방 압박 시 볼 탈취 능력도 좋다.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 공격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든다. PSG는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체력적 장점이 있다. 토킹 코멘트 PSG는 덴벨레와 크바라트스켈리아의 측면 파괴력, 루이스의 중원 장악력이 맞물려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낭트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PSG가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PSG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특히 낭트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PSG는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해 공간을 열어낼 수 있다. 그리고 중원에서 루이스가 볼 배급의 중심을 잡으면 낭트의 역습 시도는 초반 단계에서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막판에는 체력 템포 전술 완성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PSG 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쏠릴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르난데스 하에는 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을 모두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속도가 떨어진다. 로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서는 위치 복귀가 늦는 단점이 있다. 푸아도는 측면 돌파와 컷신을 모두 시도하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 효율은 기복이 있다. 전반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을 경우 뒷공간 케어가 느려지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훌리안 알바레즈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모두 갖춘 자원으로 박스 안 결정력이 뛰어나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전방 압박과 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까지 책임지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에나는 이선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박스 근처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도 시도한다. 특히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 그리고 수비 전환의 완성도가 높아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토킹 코멘트 에스파뇰은 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뒷공간 노출 위험이 크다. 특히 로카의 수비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빠른 전환과 침투를 겸비한 공격수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 반면 에이티 마드리드는 훌리안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이 살아있으며 바에나의 패스 전개와 이선 가담이 더해져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의 차이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패 강추
언더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